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용산 시대가 온다. 라떼방스처럼 용산이 바뀐다. 이런 주제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까? 여기에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추석 이후에는 숨고르기 장세, 양극화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감소와 이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 7월까지 약 11% 급등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는 거래도 좀 감소하고 있고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1년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12억 6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1억 1,5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고점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강남은 90%까지 좀 따라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서울은 80% 이상 이제 회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쨌든 급등도 급락도 없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예측이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데, 부동산 경제학의 이론을 따르면 뭐 10년 주기설, 변화요인법, 거품 붕괴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를 이제 저는 부동산 경기 변동론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보면 뭐 상승 요인은 우리가 보면 인구, 소득, 수급, 정책, 금리, 유동성, 주담대, 잔고, 추이, 환율, 해외 부동산 등 이 10가지 변화 요인이 있고, 또 집값은 5 내지 6년 정도 상승하면 4 내지 5년 정도 하락한다는 10년 주기설, 그리고 늘 이 시장은 균형 가격,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좀 일치할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치, 밸류가 가격을 결정한다. 참 이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투자 포인트예요. 가치와 가격이 늘 일치해서 구매 가격,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도 아닌 상태가 온다면 사실은 그 이익을, 미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미래 가치죠. 그러니까 불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 그런 걸 찾는 게 우리의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포인트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한번 또 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팽팽한 상황에서 2025년 이후에 이제 본격 상승 내지는 대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좀 지속되고 있고,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좋지를 않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1%, 내년이 이제 1.9 내지 2%,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성장률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리가 지금 과연 내년 3월 이후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고용률이 좋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참 다른 양상이에요. 미국은 경제도 좋아요. 그러면 주식도 올라야 되잖아요.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금리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인데, 미국은 경제도 좋고 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높아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또 우리가 못 내려요. 참 이거 진퇴양난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높으니까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물가 저성장에 또 금리도 높아지는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기 선택, 지역 선택, 상품 선택 3박자 원칙 중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지금 1차 올 1, 4분기가 매수 적기였는데 놓쳤죠? 그리고 이제 4, 4분기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빨라도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에는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집값이 그때는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락 조정을 거치면 다시 상승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역 선택과 상품 선택에 더 주목하고 비중을 두어야 돼요. 주안점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때일수록 지역 선택에 대해 유의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용투림하는, 이제 특히 그 라데방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파리 인근에 있는 부도심 라데방스를 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이곳을 다녀왔었어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 글로벌 도시를 좀 연구하러 그 한양대가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 용산 여의도 공원 네, 2배가 넘는 그런 용산 그 민족공원이죠. 이 부분이 좀 조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바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용산은 전통적으로 이 부도심이었지만 이 광화문과 연계돼서 도시계획상 일치가 되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데방스가 오늘 좀 주제인데, 서울역, 광화문 서울역, 남영, 서울 숙대 입구역, 삼각지역, 용산, 그 다음에 신용산까지, 이게 라데방스처럼 이게 한 7km 내지 8km가 되거든요. 이걸 국제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제관광 명소로 바뀐다. 그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지금 정책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의도 공원의 2배가 넘는 민족공원 얘기를 했고, 용산 정비창이 국제업무지구로 15년 만에 황골 탈퇴하거든요. 이제 정부도 보니까 이곳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는 용적률 1500m까지, 이거 정말 파격적이죠. 그러면 이 제2 롯데월드보다도 123층 555m잖아. 이거보다 높은 건축물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쪽이 좋아질 것인지, 천지개벽할 것인지 우리는 예상이 되죠. 미래교통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여의도 강남 이제 이쪽에 업무금융지구와 용산이 연계 개발이 되고요. 여러분 UAM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다라고, 좀 에어택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이게 이제 용산까지 또 서울역까지, 이게 결국은 강남으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 다음에 지금도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철도가 잘 되어 있죠. 1, 4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는데, GTX-B가 들어서고 수색강명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신분당선 연장선,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8개의 철도 노선이 항상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이 서울역보다도 더 교통의 요충으로 또 결절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한남 뉴타운이나 재정비 사업이 또 이게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주변에 한남, 보강, 이태원, 동빙구 이쪽이 지금 이 뉴타운 개발 사업과 함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1만 가구 정도의 한강변 단지, 신흥구청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또 유엔 한남도일 유엔 빌리지도 있죠. 또 여기다가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엔사 부지에 또 고급 주상 복합이 들어서잖아요. 11건설이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강조할 것은 국가 중심의 프랑스 라데팡스 거리처럼 국가 상징 거리가 조성이 되고, 아마도 엘리제 궁과 비슷한 국가 상징 건축물, 그게 뭐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같은 그런 대통령궁, 엘리제 궁을 본따서 백악관도 이렇게 공원 옆에 도심에 대통령 이렇게 그 백악관이나 엘리제 궁이 들어선 사례가 있어서 이와 유사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용산이에요. 이게 딱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라데팡스를 예를 들면 교통의 중심이죠. 도로는 전부 다 지하로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과 상젤리제 거리, 개선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라데팡스 거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직선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방금 말한 광화문과 용산이 여기 한국판 라데팡스 거리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용산은 일자리, 여가, 교육, 문화, 수변, 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 거점, 이러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으로, 또 대통령궁이 들어서니까 관광명소로, 관광명소가 들어서면 상권이 들어서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다가 이제 역사 문화가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이 들어선다는 점은 커다란 매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라데팡스를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 보면 이 땅값과 집값이 그 주변에 비해서 3배에서 한 5배쯤 높게 형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품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가장 강남도 그렇고 성동도 그렇지만 가장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반 남았잖아요. 앞으로 3, 4년 동안에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용산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땅값과 집값과 또 상가나 오피스 빌딩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몹시 크다. 이거는 설령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가 안 좋더라도 특정 지역, 이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양극화, 이런 지역들은 지금보다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 자산 가치 상승, 경제적 이득 가능성 면에서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용산정비청이 국제 업무 도시로 된다는 것은 15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실패 무산된 바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 4월 10일 날 다시 야당이 이 국회를 다수당으로 이렇게 장악하게 된다면, 이게 또 예산 같은 것들은 국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런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일본의 록봉기 힐이나 미드타운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15년 이상 소요되는 그럼 장기 투자 사업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감안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한다든지 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무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는 용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심권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발달하고 또 국가 상징거리, 관광명소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초과 수익을 얻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2025년에 착공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은 용산시대가 온다, 라데팡스처럼 황골탈퇴 천지개벽한다, 이런 주제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